그러니까 지금 메뉴에서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셰슈코랑 그리고 아스톤빌라의 와킨스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셰슈코랑 메뉴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링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셰슈코가 만약에 메뉴로 이적하게 된다면 주전 스트라이커로 적합한 선수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에슬레틱 칼럼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메뉴는 이번 여름 스트라이커 영입에 있어서 경험보다 젊음을 우선시하듯 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메뉴는 이적 시장 처음부터 요케레스 노렸었고요. 오시맨 뭐 이런 경험이 많고 돈을 많이 써서 데려올 수 있는 스트라이커들도 분명히 노렸던 상황인데, 메뉴는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모두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일단 메뉴는 경험을 중요시 했지만 그거를 실패하고 젊은 선수들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셰슈코 계약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해드리면, 메뉴와 라이프치히 간의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셰슈코는 아모림 감독이 구상하는 3-4-3 전술과 향후 팀 비전에 더 적합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셰슈코는 현재 2029년까지 라이프치히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만 놓고 보면 정말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난해 재계약 당시 만약 엘리트 클럽, B클럽들이 8천만에서 9천만 유로, 한화에서 약 1,030억 원에서 1,16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적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포함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엘리트 클럽이라는 기준은 뭐 무조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클럽들, 이게 아니라 셰슈코 본인이 정한 클럽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적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 분명히 많겠죠. 하지만 일단 이런 계약 사안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전술적인 측면에서 왜 셰슈코가 메뉴에 어울릴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셰슈코의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는 22살이고요. 24-25 시즌 출전 기록은 총 45경기 3,258분을 뛰었고, 분데스리가에서는 33경기 2,389분을 뛰었습니다. 24-25 시즌 득점을 보면 총 21골, 분데스리가에서는 13골이에요. 그러니까 21골이라는 지표는 높이 볼 수 있긴 한데, 분데스리가 리그 성적만 보면 13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면 덩치가 있고요. 슈팅을 때릴 때 정말 힘을 많이 주고 때리는 선수예요. 조금 효율적으로 궤도를 보고 때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목 힘과 좀 힘을 많이 강하게 실어서 때리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으로 적용되는 상황도 되게 많은 느낌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격수들이 축구 게임에서나 겨우 해낼 수 있는 장면들을 실제 경기에서 구현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대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싶을 만큼 예상 밖의 안 좋은 플레이를 하기도 해요. 그 예시한 장면으로 셰슈코가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모든 선수들을 다 뚫어내고 수비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스트라이커라면 확실히 득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선 공간도 넓은 뿐더러 지금 오른쪽에서 침투하고 있는 팀 동료도 있는 상황이죠. 멀리서 열심히 달려온 팀 동료가 있는데 지금 골키퍼와 정말 가깝게 간 이 선택 자체도 너무 안 좋지만,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이 결국 됐으면 오른쪽에 있는 팀 동료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시야가 좁은 선수입니다. 이게 정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셰슈코의 특징을 좀 더 봐보면 현재 5대 리그 상위권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거칠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일지도 모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깎지 않은 원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는 급하게 셰슈코로 시선을 돌린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셰슈코를 관찰해 왔거든요. 이건 아스널도 마찬가지였는데, 메뉴는 일단 셰슈코가 2019년 16살일 때부터 1군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으며 22-23 시즌 잘츠부르크에서 30경기 16골을 기록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스카우팅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5년 현재 셰슈코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해머 같은 공격수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직선적인 스피드, 강력한 마무리 능력, 거기다가 함께 있는 승부욕까지 함께 결합해서 상대 수비수들이 정말 상대하기 꺼려하는 타입의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일단 키는 6피트 5인치 195cm고요. 거기에 빠른 스피드까지 갖췄어요. 정말 무섭죠. 이런 거구라면 스피드가 다소 느린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스피드까지 정말 확실하게 갖춘 선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홀란드랑 비교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지만 아직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원석을 제대로 깎는다면 홀란드 수준까지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3-24 시즌 슈팅 맵을 보면은 셰슈코는 언제 어디서든 골을 노리는 타입의 스트라이커인데요. 일단 왼발, 오른발, 헤더는 물론 박스 안에서 다양한 슈팅까지 때리는, 거기다가 박스 바깥에서 강력한 슈팅까지 꺼리지 않고 많이 때리는 선수입니다. 지금 히트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스트라이커들은 보통 박스 안에서 이 점 표시들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박스 밖에서도 심지어 득점까지 4번 기록했죠. 그만큼 강력한 슈팅을 자주 소화하는 만큼 바깥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좀 이걸 왜 굳이 시도하지? 이런 모습도 자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셰슈코는 자신감이 있는 스트라이커지만 계속 언급해왔던 꾸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다른 꾸준히 다득점하는 스트라이커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선수예요. 종종 결정적인 상황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결정적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하거나 특히 밀집된 수비를 뚫으려고 할 때는 지나치게 강하게 때리는 경향도 보이는데요. 특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슈팅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6야드 박스 안에서 움직임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슈코는 수비수들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존재감과 판단 속도를 갖춘 선수예요. 라이프치히 소속 스트라이커답게 셰슈코는 넓은 공간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해요. 역습 상황에서 볼을 몰고 나가며 수비수들을 압도하고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달립니다. 아무래도 거구의 체격을 가진 선수가 스피드까지 동시에 가지고 가면은 이 선수를 따라잡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최근 시즌을 거치며 셰슈코는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돕는 움직임을 익혔어요. 그래서 셰슈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제공권과 앞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미드필더진까지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돕는 움직임을 정말 잘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요케레스랑 지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셰슈코가 우위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셰슈코는 덩치가 큰 선수치고는 발재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등지고 플레이하거나 정교하게 연계하는 능력에서는 이삭이랑 해리케인과 비교하긴 이르긴 하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서 되게 핫하게 주목받고 있었던 다른 선수들보다는 더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슈코는 어린 나이라는 점 때문에 시간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고 피지컬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완성형이고 몸의 각도를 활용해 수비수와 몸싸움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큰 키 덕분에 공중볼 경합에도 당연히 능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수비수를 상대로 드리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장단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슈팅이 워낙 강해서 수비수가 그 슈팅을 막으려고 시도를 하면 공이 오히려 수비수 몸에 맞고 그대로 골대 구석으로 꽂힐 수 있는 볼의 위력이 여전히 있고요. 충분히 더 성장을 한다면 시즌 15골 이상을 넣을 잠재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골을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팀 동료들과 공격력까지 이끌어내며 기록할 수 있는 점인지, 여기다가 시즌 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리그만 봤을 때 15골을 넣어줄 수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셰슈코는 계속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아직 날 것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 입장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공격수지만 메뉴 입장에서도 합을 맞추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뉴는 과거에도 이런 미래를 보고 스트라이커를 여러 차례 영입했지만 그중 상당수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셰슈코의 현재 모습보다는 이 선수가 언젠가 될 수 있는 미래의 모습, 이런 거를 기대를 걸고 다시 영입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메뉴가 약간 이적, 영입 기조를 좀 많이 바꿨죠. 예전에는 다른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을 비싼 값 주고 미래를 보고 데려오고 있는 반면 최근에는 마테우스 쿠냐, 은베모 이런 선수들처럼 조금 프리미엄 가격이 붙더라도 이미 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셰슈코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이미 호일룬보다 더 많은 1군 경기를 소화했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호일룬이 겪고 있는 이런 자신감 저하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은 셰슈코도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점이고요. 그래서 셰슈코가 워낙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기대만으로 영입하기에는 너무 비싼 이적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셰슈코가 여전히 슛에 있어서 섬세함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보이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지만 때때로 수비수들이 슈팅을 쉽게 블록하거나 아니면 상대 골키퍼에게 예측을 쉽게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쉐슈코가 수비수를 한 명 따돌린 것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기대를 갖고 다음 장면을 보면 더 나은 패스 선택지나 더 나은 슈팅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수비수가 한 명이 튕겨 나갔어요. 체구랑 스피드 때문에. 그 다음에 넓은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는 수비 3명에 공격수 팀 동료 2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팀 동료들까지 정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줬거든요. 무조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그중 동료 한 명은 상대 수비수들을 등 뒤에서 따돌린 다음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박스 안에서 확보해둔 상태예요. 하지만 쉐슈코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 그냥 수비수 1대1 상황에서 사이드에서 슈팅을 차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선택지인가요? 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정말 수많은 수십 경기 중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단점의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든 약점은 메뉴에 있는 모든 좋은 코칭과 적절한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29살이 되는 시점엔 쉐슈코가 오히려 와킨스보다 더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요. 문제는 지금의 메뉴가 그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점이냐, 또는 지금 성장을 기다려야 되는 팀 상황이냐 라는 거겠죠.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료는 상당히 높을 예정이면서 아모림의 3-4-3 전술에서 전술적 적합성도 전반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은 아니고요. 요약하자면 쉐슈코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스트라이커지만 메뉴 같은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다. 피지컬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문제가 없을 프로필처럼 보이지만 메뉴라는 팀 속에서 요구되는 압박과 주목 속에서 정신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9번 스트라이커를 영입한다면 메뉴의 득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메뉴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쉐슈코를 영입하든 와킨스를 영입하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든 3년 연속 여름 이적 시장에 9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팩트예요. 여기에 2023년 1월에 베오르스트까지 임대 영입까지 포함을 하면 일단 메뉴의 공격수 영입 전략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와킨스와 쉐슈코는 서로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고 첼시로 이미 간 리암 델라비 역시 또 다른 타입입니다. 다양한 옵션을 리스트에 올리는 데에는 나름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실험 속에서 제대로 된 성공한 케이스는 드물죠. 다시 말하면 명확한 프로필, 명확한 자기들이 원하는 특징을 가진 선수들이 선수 이름만 다르지 그 선수들을 꾸준히 노리는 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른 프로필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뚜렷하게 정하고 원해야 실패 가능성도 분명히 적어드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뉴의 9번 스트라이커 유니폼을 입을 선수의 무게가 정말 무거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쉐슈코가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음 시즌에 영입하자마자 바로 증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 속에서 또 호일룬과 지르크제처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하지 않는 건 아닐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메뉴는 분명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음 시즌에 어떤 스트라이커가 올지는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